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아나운서 조지현입니다. 네, 올해 증시는 작년보다 낙관적입니다. 자, 이 가운데 반도체주가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주에 이 미국발 반도체주의 훈풍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에도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국내 시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상승폭이 반납되기는 했지만 이는 일부 차익 실현의 의미일 뿐 장기적인 모멘텀이 소멸된 건 전혀 아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되며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오늘 투자올림픽을 통해서 미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해설위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급등주는 이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이용준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이데일리의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두산이 이틀 만에 20% 훨씬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환호했다. 그리고 비중을 많이 실었고, 그리고 여러분께 방송에서만 올림픽 종목으로만 3번, 매치 포인트로 2번, 그리고 금운동으로 수십 번 이상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 보신 분들, 노란톡방 계신 분들, 두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방송을 하는데 어제는 제가 HLB와 레고케인 바이오를 굉장히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대해 보시고 이 HLB, 레고케인 바이오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방송은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반도체와 저를 포함해서 제약바이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로봇주로 한번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남들이 안 볼 때 말씀드려서 여러분께 대응해드리고요. 남들이 볼 때 또 수익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이어서 설명드릴 텐데 3월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엔비디아 컨퍼런스가 있고요. 슈퍼 주총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있는데요. 먼저 한미반도체 제가 10월 16일 날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 VI에 들어갔죠. VI에 들어가면서 지금도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에서도 반도체 하실 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HP, SP, 어버브 반도체, 제주 반도체, 워트 또 많은 반도체 종목을 지금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하실 분들 이렇게 VI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걸 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를 오래 하면서도 주변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잘 하지 않아요. 지인들에게. 하지만 제가 두산 작년에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상한가를 포함해서 54% 수익 대응해드렸고요. 다시 최저점에 잡았죠. 뭐 8월 7일부터 11월 10일, 2월 2일 이게 다 올림픽 종목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고 금운동은 수십 번 말씀드렸고 매칭 포인트로 2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인들에게 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올해 또 특히 이번 달에
주주총회 시즌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지주사 중에 대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두산을 통해서 여러분께 지금 큰 수익 드리고 있고 VI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수익은 길게 갖고 가시는 거고 손절은 짧게 갖고 가시는데 두산은 여전히 홀딩 의견 드리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를 말씀드려서 두산 지금 시장의 중심에 보고 있는 거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일정 매매로 3월 7일 날 VI 가면서 수익 대응해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의 중심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도체도 보시고 지주사인 두산도 보시고 또 이번 달에 일정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방송만 한 번만 어제와 오늘만 보셔도 3월 4월, 5월까지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종목만 봐서는 수익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손절 대응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공부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직접 만든 캔들부터 HTS 설정법까지 동영상과 PDF 파일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지금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실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께 가장 이쁨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도 대응할 수 있고 손절도 대응할 수 있지만 저는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전에는 단타의 한 종목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종목,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저희고 그러면 단기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오후에 종가 베팅이라고 해서 스윙 종목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매매에 대한 스트레스 없으시고 종목에 대한 제일 좋은 종목 공략하실 분들 노란톡 오셔가지고요. 다음 주부터 저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또 신호를 포착하고 미리 살펴보는 것도 참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이 로봇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에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이야기 들으실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세 글자 이용준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지금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들 함께 만나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반도체가 주도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이용준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 시장 너무 좋았고 하지만 시장의 중심에 서지 않으시면 약간 엇박이 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노란톡방에는 단기 주도주를 오전에 공략을 하고 종가에는 스윙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정박에 맞춰서 시장의 중심에 드는 종목을 따라오시면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섹터 갈 때 이 섹터를 하시고 이 섹터 갈 때 이 섹터를 하시고 엇박이 나시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수의 방향성은 여전히 상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방송을 할 때 완전 다른 종목으로 준비를 하고 여러분께 공략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틀 연속 방송을 봐서 똑같은 내용을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내용으로 좀 준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S&P 500이나 나스닥이 최고 마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방송 들어오기 바로 전에 하락을 하긴 했다고 하지만 연일 천정을 뚫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상방을 하려고 있는 초입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 열심히 하셔가지고 미국과 일본 갈 때 우리가 동조화되면서 가는 시장에서 그 초입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어느 날은 금리 인하를 늦추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어떤 날은 빨리 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어제 기사로 봤을 때는 파월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파월 한마디에 주가가 상승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속내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대선이 11월이잖아요. 미국 대선이 11월이고 11월이면 이 전에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정책의 중심에는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통한 증시 부양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파월한테 자꾸 압박을 넣으면서 금리 인하를 빨리 단계적으로 실행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저는 5월 달 보고 있거든요. 5월 달 보고 있기 때문에 5월부터 시작하면 세 차례니까 12월까지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하 될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되면 주가 부양한다. 여러분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핵심 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다음 주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3월, 4월, 5월 핵심 일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3월에 뭐 있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시즌이 3월 셋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주총이 시작되는데 지금 핵심은 셋째 주에 슈퍼 주총대회라고 해가지고요.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실적과 결산을 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 시즌 바로 전에 특히 제가 말씀드린 두산 같은 종목, 밸류업 기대감이 되는 종목, 밸류업에 대한 수혜, 주주 환원에 대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두산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해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시총이 크고 워낙 건실하고 바닥주이기 때문에 방송만 보고 중장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산 같은 경우는 주변도 그렇고 노란톡방도 그렇고 두산을 통해서 굉장히 비중 실어가지고 수익 많이 났다는 이야기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3월 슈퍼 주총데이 정부 입맛에 맞춰서 상차림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는 지금 정부가 어떤 일을 하나요? 밸류업, 주주 환원을 해라, 증시 부양해라.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그 중심에 지주사, 여러 지주사가 있지만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챙겨보시고 이미 많이 샀는데 더 사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추가 매수할 자리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주주총회 끝나고 두산이 또 하락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속적인 눌림은 있겠지만 단계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두산하면 이용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작년도 두산을 여러분과 함께 상한가 잡았잖아요. 상한가 잡았기 때문에 이런 두산 앞으로 좀 더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될 것 같고 3월 첫 번째 일정은 주총이다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일정입니다. 엔비디아 GPC인데 이게 컨퍼런스인데요. 3월 18일 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참여하는 가운데 HBM, CXL 같은 거에 대한 증시 주가 부양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기사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꼭 간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기점에 대한 터닝 포인트라든지 변곡의 기사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에 두 가지 일정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주주총회, 두 번째는 엔비디아 컨퍼런스. 주주총회는 지주사 밸류업 기대감에 의한 두산에 대한 흐름 또 다른 지주사에 대한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반도체와 CXL, AI 관련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일정을 이제 마지막 딱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월은 엔비디아 플러스 주총 4월은 AACR 미국 아마케니까 어제 강조해드렸던 HLB 레고캠 심플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매매하시는 분들 잘 일정 확인하시고요. 5월은 다시 또 HLB 신약허가 기대감이 이게 3월 4월, 5월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당일 급등주 공략해서 수익 날 수도 있지만 손절하고 매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는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오전에는 단기로 딱 한 종목 정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종가에서는 또 한 종목 정도 시나리오 일정의 중기 종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많이 한다고 수익 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저랑 하실 분들은 3월, 4월, 5월 일정과 함께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재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 확대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한 주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크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일정들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이러한 시장 이야기 방송 이후에도 궁금하신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지금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노란 톡방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직접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시장 이야기, 더 자세한 이야기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 계속해서 이렇게 또 반도체 관련해서 주목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역시나 이번 주에 예상대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AI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네. 반도체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또 이번 주 금메달로 꼽아주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네. 자, 이번 주 금메달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를 중심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드릴 거고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를 계속 핸들링 할 겁니다. 물론 공략하고 매도하고 또 공략하고 매도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공략하고 끝까지 홀딩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먼저 한미반도체와 HPSP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엊그저께 20% 넘게 급등이 나온 두산을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다 올림픽 종목이거든요. 올림픽 종목으로만 3번 말씀드렸다는 거는 제가 작년부터 두산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작년에 상한가 이후에 익절 마무리한 이후에 11월 달 이게 최저점이더라고요. 지금 차트 돌려봤더니 최저점 76,900원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공략하고 끝났냐 이것도 아니고요. 비중을 더 실었죠. 2월 2일 날 96,700원에서 다시 또 재공략하면서 엊그저께 11만 5천 원까지 올랐어요. 11월 달 기준에서는 50%고 2월 달 기준으로 19%인데 지금 두 가지 의견이더라고요. 매도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의견이 있고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는 후자인 좋은 자리에 추가 매수 자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란톡방에서 다음 주에 두산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라서 대응해 보시면 아마 3월 달, 4월 달, 5월 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단기적으로는 3월 주주총회 전까지는 한 번에 더 큰 흐름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지주사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심에 있는 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와 HPSP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 한미반도체는 5일선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HPSP는 21선 지지를 받고 있다. 한미반도체가 먼저 가는 경우가 있고 HPS가 먼저 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 항상 먼저 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HPSP 보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굉장히 많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노란톡방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중 하고 계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따라오시면 되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은 이렇게 좀 복잡할 정도로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8월 달에 공략했을 때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이때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이슈로 강조해서 54% 고가 대비 수익이 났고요. 그러면 이게 끝났죠. 이때는 끝났어요. 이렇게 하락이 났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투를 잡으신 분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재료가 나오는 순간 최고의 기대감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때 매도 대응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이게 버릴 종목은 아니죠. 내려왔을 때 11월 10일이 이게 차트를 돌려보니까 최저점에 다시 한번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하고 2월 2일은 이때 한복 입고 방송했는데 구정 이때 방송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공략하신 분들은 50%, 이때 공략하신 분은 19% 수익이 났고 엊그저께는 두산 VI도 갔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지금 이제 거래대금에서 실은 장대 양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시도가 3월 중에는 있을 수 있다. 저는 사실 다른 경제방송 잘 보지는 않는데 두산을 말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두산 더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두산 보실 분들 또 이미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매도 대응해야죠. 예, 수익 대응 공략 후에 플러스 대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답변도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저는 우선적으로는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 자리에는 추가 매수가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는 짧게 여기는 많이 했으니까 한미반도체는 작년부터 반도체 좋다 말씀드려가지고 계속 좋았다가 행보하다가 상한가 나오고 2월 26일도 공략, 3월 4일도 공략해서 지금도 최고점이 10만 7천 원, 8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제 생각은 다음 주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 5일선이 지지받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엔비디아 컨퍼런스 있으니까 아마 거기 재료가 다가올수록 재료의 소멸이 일어날 수 있으면 이게 눌림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질은 좋지만 기사는 소멸이니까 지금 공략하는 것보다 눌림자리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3월 18일 날 컨퍼런스 전에 한 번의 반도체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보시는 거지 본질도 보시고요. 재료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략보다는 한미반도체는 눌림 공략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HPSP도 말씀드리기 전에 엔비디아 어제 말씀드릴 때 신고가란 기사 확인했고요. 차트장으로 신고가고 전고 돌파인데 어제 기사가 또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임원들의 대주주 매도분이 좀 나와서 2,400억인가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 저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대주주, 또 관계자의 매도는 우선 악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사가 본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음 주는 엔비디아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본질은 이상 없다. 하지만 하락할 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눌림 자리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메타 모든 기술주들이 흐름이 괜찮아요. 하지만 어제 기사에 좀 하락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음 주는 반도체를 공략보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HLB, 레고캠 이게 다 제약바이오거든요. 이 제약바이오주 먼저 보시고 오늘 잠시 후에 올림픽으로 드릴 로봇주 챙겨가시면 굳이 반도체 빠질 때 스트레스 크게 안 받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HPSP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흐름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HPSP 21선 지지를 받으면 홀딩 하시고요. 하락 나오는데 여기 깨버리면 장대 연봉으로 깨버리면 61선까지 기다렸다가 추매하는 거지 깨졌다고 물타기 막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반도체는 눌림 공략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릴 거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을 어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오늘은 로봇주를 잠시 후에 공개할 테니까요. 노란톡방 따라오시고 그리고 시장은 유동성 있고 변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금은동 선수 모두 반도체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주들이 금은동 선수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것만 봐도 이 시장의 중심에 반도체주가 있구나를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또 반도체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앞으로의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링크 나오는데 그 링크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시에서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이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반도체주를 주목하면서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보면 더욱 꼼꼼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방송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직장인들은 매수와 매도를 매일 하는 것보다는 매수한 이후에 흐름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주목해야 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스페셜 강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공략했을 때 일정에 따른 매도와 수익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직장인들도 주식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첫 번째 일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일정을 기억하십시오. 3월 18일 날은 엔비디아 컨퍼런스. 여기에는 수혜는 반도체하고요.
AI. 종목이 너무 많죠. 반도체 AI는 제가 쓱 봐도 20, 30개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종목을 다 하실 수 없으니까 제가 반도체 AI 중에 가장 강한 1등주와 1등 종목. 반도체는 뭐 이거, AI는 이거 짝딱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도 잘 보시고 노란톡방에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5일 날은 AACR, 미국 아마케예요. 미국 아마케인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이게 학회 중에 제 3대 학회 중에 하나가 미국 아마케입니다. AACR이기 때문에 이거 종목은 제가 어제 공개해 드렸어요. HLB하고 하나는 레고캠 바이오. 이 두 종목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도 수백 개 종목들이 있죠. 물론 아마케에 참석하는 종목들도 십수 개가 있지만 저는 두 종목쯤 찍어드립니다. HLB는 아마케에 가는 건 아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는 HLB,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어제 강조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어제 방송 못 보시는 분들은 너튜브로 돌려보기 한번 해보시고 HLB, 레고캠 바이오를 아마케에 앞두고 수혜로 보는 거고 특히 HLB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임상 3상에 대한 허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5월에는 HLB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반도체와 AI가 끌 것이고 거기가 만약에 뭐 눌리거나 하락이 나오는 경우는 또 제약바이오에 수급이 쏠릴 것이다. 이 큰 틀을 갖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종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정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컨퍼런스, 레고캠 바이오는 AACR 그리고 HLB는 신약허가 5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일정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방송 보시는 분들 일정 확인했기 때문에 무조건 공략해서 일정까지 갖고 가면 무조건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은 있겠지만 사이에 수급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일정에 대한 내용도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실시간으로 대응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 보시면 되는데 한 예로 보면 신약허가 일정이 5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4월 말까지는 홀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제약바이오를 좀 해보고 올해 봐온 결과 이 신약 허가에 대한 발표는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좋은 발표든 나쁜 발표든 3월에도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4월 초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갖고 간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또 방송은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한 대응은 노란톡방에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차트 한번 내용은 뭐 기사 한번 확인해드리면 기사 한번 포털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중 항체에 대한 이슈로 최초 공개한다는 게 레고캠 바이오고요. 5월 허가 결정은 미국 PBM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됐기 때문에 FDA 3상에 대한 기대감 더 높아졌다. 이게 HLB입니다. 차트 보면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레고캠 바이오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은 다 이 종목입니다. 주식 좀 해보시는 분들은 책에 보면 바닥에 있는 저평가 관련주를 찾아라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 트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안 가요. 그냥 빠지거나 횡보하거나 지루한 느낌이지만 지금의 시장의 핵심은 잘 가는 종목 중에 최고로 잘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지금 레고캠 바이오 일봉이 어제 신고가 나왔어요. 88,300원인가요? 신고가 나왔고 지금 HLB도 신고가 나왔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알테오젠도 신고가예요. 정리해드리면 각 섹터에 가장 잘 가는 종목들은 신고가 종목을 공략해서 더 가는 거를 그 차이를 수익 실현하는 거지 바닥에는 공략해서 기다리는 건 지금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HLB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고가가 98,900원 이것도 신고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너무 올랐어요 할 수 있지만 너무 오른 종목이 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이 기준봉은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른 종목 무서워하지 마시고 제가 갈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응하고 있고 또 실시간 대응도 하고 있기 때문에 HLB 레고캠 바이오 3월에 시작되는 일정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다음 주에 좀 더 큰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 3월부터 주목해 볼 만
주목해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3개월간 예정된 주요 일정에 따라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체크해 주셨는데요. 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이에 대한 전략들 같이 공부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방법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보내주셔도 그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3월 이후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빅매치 포인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를 뜨겁게 만들었던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해설위원님이 계속해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미증시에서 이 국내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살짝 다음 주에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기를 뭐 로봇주를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 등 뭐 또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 이 로봇 관련주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어제 장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로봇주의 흐름이 나왔어요. 오후장에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항상 AI와 반도체가 주력이고 그 중심에 있지만 그 마지막 결정은 로봇으로 끝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용준이 그렇게 시장을 본다 알고 있는 AI, 이게 인공지능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반도체, 부품이 소재죠, 소재. 이렇게 되면 마지막은 로봇이 나오는 거죠, 로봇. 근데 지금 로봇 이슈를 다음 주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조금 반납하고 미증시가 좀 빠지면서 다음 주는 반도체주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내려간다고 해서 급락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하락이 나온다는 거죠. 하락이 나오지만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 본질은 항상 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보시면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음 주는 핫할 수 있는 이슈가 로봇이에요. 제가 어제 방송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어제와 오늘은 완전 다른 방송이고, 오늘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는 로봇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좋았으니까요. 자, 보세요. 그 이유는 지금 기사의 핵심이 이게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음 주에 그 청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엔젤 로보틱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입고, 그래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장애우들이 이런 걸 입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또 힘을 세게 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종목입니다. 근데 그 종목을 좀 들여다보면 로봇주가 아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3월 첫 번째 상장이고요. 수요측이 14일부터 되는 것 같아요. 14일에 청약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 보시면 되는데 매치 포인트로는 이렌시스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렌시스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로봇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렌시스는 삼성전자 로봇 키워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대한 재료가 있어요. 여기에 감속기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렌시스를 한번 지금 로봇주들 많이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안 보시고 방송도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분 거의 없는데 이렌시스 한번 보시면 좋은데 어제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공지능 로봇 볼리를 시연했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어요. 오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14일이면 목요일 정도 되는 건데 그때 남들이 볼 때 들어가면 좀 늦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로봇주가 많으니까 로봇주들 많으니까 그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를 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봇주는 이런 것들이죠. 두산 로보틱스, 인탑스, 로보스타, 로보스티즈 등등등 많이 있지만 먼저 저는 매치 포인트로 이렌시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렌시스 흐름 보실 분들은 노란 톡방 오시면 되는데 제 생각인데 금요일 오후장에 로봇주들이 두산 로보틱스들이 필두로 해서 싹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중에 옥과 석, 1등과 2등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노력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노란톡방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로봇의 키워드는 이족 보행 이런 게 아니라 웨어러블이고요. 엔젤 로보틱스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LG전자거든요. 투자한 LG전자이고 그리고 이렌시스는 삼성전자 보핏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로봇주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웨어러블, LG전자 투자, 삼성전자 투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목을 한번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방송에서 이렌시스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로봇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렌시스를 저는 현재까지는 매치 포인트로 다음 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속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어제 이렌시스가 우선 9%, 9.43%까지 상승 마감했고요. 차트적으로는 상승, 하락, 20선 지지, 반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보다 좀 더 좋다. 그리고 감속기에 대한 이슈,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이슈, 삼성전자의 이슈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렌시스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 아무 종목도 하나도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렌시스 먼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 종목 월요일날 날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이렌시스 흐름 보면서 좋은 자리가 나오면 하루에 딱 한 종목만 하니까 저는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빅매치 포인트는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에 주목을 해주셨고요. 이렌시스 종목도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주목하기 전에 미리 포착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주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시장에 관심이 가지기 전에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공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빅매치 포인트 체크해 볼 텐데요. 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 빅매치 포인트는 게임 관련주였습니다. 자, 게임 관련주 지금 시장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네, 시장이 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주력은 반도체와 AI와 어제 말씀드린 제약바이오와 로봇이지만 시장이 지금 변두리 종목 중에 하나씩 픽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개별주로 말씀드렸던 NHN KCP도 제가 말씀드렸고 VI 갔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대부 시스터즈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대부 시스터즈 여기서 매치 포인트 올림픽으로 드렸던 적이 한 3, 4개월 전인데 그때 말씀드리고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그때 중국 판호에 대한 이슈와 중국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안 가야, 그러니까 피해가 없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자체가 게임주가 안 좋으니까 하락이 나왔는데 대부 시스터즈 지금 그때 이후로 갖고 계신다면 이제 수익 익절할 수 있는 기간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안 좋은 종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안 좋은 종목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항상 연구되고 그런 악재에 있음에도 본질이 좋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 시스터즈 이제 다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면 적자가 굉장히 오래 길었었는데 이번에 끊어낸다 이런 회사 측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쿠키런 킹덤이 중국에서 출시를 하고 좀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매출은 35일간 무려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억 정도 지금 매출이 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또 인원 감축하고 또 쿠키런 킹덤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쿠키런 킹덤을 통한 대부 시스터즈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중국 규제에 대한 이슈를 사실 보면 과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무과금으로 운영되는 이 게임에 대한 부분은 크게 피해가 없지만 게임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한 거고 되게 웃긴 거는 저는 좋은 종목에 대한 의견은 홀딩 의견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부 시스터즈를 강조해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익 실현하도록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기사를 좀 보면 이거거든요. 3월 15일 날 공개입니다. 오늘이 9일이니까 마녀의 성이 공개되는 거고
쿠키런, 그러니까 데브 시스터즈는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쿠키런만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간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현재가 42,000원인데 약 2배까지는 아니지만 72,000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어떤 구간에 공략하셨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방송 이후의 흐름상 보면 충분히 수익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에 대한 대응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쿠키런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데브 시스터즈 상승 기대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 그때 작년에 이렇게 좋았던 자리가 이제 중국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지를 받고요. 상승. 지금 60일선, 20일선 다 위로 올라가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예상대로 한다면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요. 이거 저걸 돌파해도 55,000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6만 원이고 7만 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까지 수익 대응할지는 우선 지켜봐야겠지만 쿠키런을 통한 데브 시스터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익 대응하실 분들은 하단 큐어 찍고 들어오시면 데브 시스터즈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빅매치 포인트는 게임 관련주였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종목에 또 주목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이 잠재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섹터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 링크 누르시면 이러한 전략들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러한 전략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다음 주에 기대되는 올림픽 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투자 올림픽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 올림픽 종목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꼽아주셨을지. 자, 다음 주 올림픽 종목 어떤 선수일까요? 네, 다음 주 제가 기대하는 섹터는 어제 말씀드린 제약바이오의 HLB와 레고케인 바이오는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은 제가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렌시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저 이 종목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명은 T-로보틱스예요. 한번 다음 주에 진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지 않으면 저만 알고 있었던 종목이지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 T-로보틱스를 좀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물론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만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로보틱스의 개요를 보면 자율주행도 있지만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의료 재활 분야의 로봇 회사이다. 의료 재활이라는 건 홈페이지 상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의료기기,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환자들을 통한 도움을 주는 의료용 로봇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다음 주에 수요 예측과 청약에 들어간 종목이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이고 그 회사에 LG전자가 약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10%.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웨어러블 로봇이죠. 이 지금 엔젤 로보틱스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웨어러블 로봇이고 그러면 웨어러블 로봇에 LG전자가 투자하는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따라서 수혜를 받고 흐름상으로 섹터가 좋아지는 회사가 무엇이냐 고민해 봤을 때는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게 T-로보틱스였어요. 두 번째가 이렌시스였는데 T-로보틱스가 의료 재활 분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상장 이슈도 보면 웨어러블 로봇이고 3월 14일 날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LG전자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T-로보틱스의 공통점을 찾아봤을 때 T-로보틱스도 웨어러블 로봇이고 의료용 로봇이고 게다가 이거는 LG화학이랑 같이 한번 웨어러블 로봇인 힐봇 H를 개발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사에 다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로봇주의 흐름이 강하게 나왔을 때 그 상황에서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는 절차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사전에 수혜를 받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로봇주라면 그
거기에 대장은 저는 지금 말씀드린 T-로보틱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T-로보틱스 한번 흐름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예측이, 제 예상이, 제 시나리오가 맞을 수도 있고요. 빗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자신 있게 지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T-로보틱스 보실 분들, 그리고 이렌시스 보실 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 로봇주 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 오셔가지고요. 다음 주 제 기대대로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청약 일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로봇주의 흐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기 전에 기사를 한번 볼 텐데 LG전자가 투자한 엔젤 로보틱스는 뭐 3대 핵심 기술이 있고 이 핵심 기술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면 T-로보틱스 제가 말씀드릴 때 LG화학이랑 힐봇을 만들었잖아요. 힐봇을 만들었고 이것도 웨어러블 로봇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점이 있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흐름은 신고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흐름도 있지만 아주 소외받았던 로봇주들이 이제 상승의 타임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락 이후에 기준봉은 한번 나왔고요. 기준봉은 나왔고 횡보를 하고 있고 거래대금이 들어왔어요. 누군가는 이미 확인을 했던 자리이고 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들이 또 다른 방송에서 다른 누군가가 계속 강조할 때 그때는 늦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하고 지금 다 다른 걸 볼 때 로봇주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렌시스 말씀드렸고요. T-로보틱스 말씀드렸습니다. T-로보틱스 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T-로보틱스 하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다음 주 혹시라도 반도체가 하락이 나오고 엔비디아가 또 하락이 나오고 미국 증시가 안 좋아지더라도 일정이 있는 로봇주를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관심이 없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차트상으로는 시장은 안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남들 볼 때 익절하면 되죠. 저는 이런 개념으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반 박자, 한 박자만 빠르면 주식으로 수익 내기 어렵지 않다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오전에 한 종목, 오후에 한 종목 매매에 대한 스트레스 없는 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다음 주 T-로보틱스 저랑 함께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올림픽 선수는 T-로보틱스였습니다. 자, 이 종목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가격은 어제 종가가 21,600원이거든요. 21,600원이 어제 종가인 21,600원이고요. 요거는 조금 욕심 부려본다고 한다면 고가를 3만 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만 원까지 보면 수익률이 꽤 나오죠. 근데 충분히 가능할 자리라 보고 있어요. 3만 원 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이외로 반대로 올라간다면 전 16,000원 이 전저점 자리거든요. 16,000원을 손절로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나 해드리면 주식을 할 때는 특히 전문가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올라간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조를 많이 하고 수익에 대한 환상을 많이 심어주죠. 하지만 진짜로 수익 내시려면 손절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준비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은 볼 때 길게 보시고요. 손절은 짧게 끊어낼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서 T-로보틱스 다음 주에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T-로보틱스 매수가는 어제 종가였죠. 21,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16,000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지금 시장의 중심에는 이 반도체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 상승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로봇주를 비롯한 개별 섹터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은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갖다 대주시면요. 뜨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링크인데요. 그 링크 누르시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그러한 전략들 그리고 반도체주를 비롯한 지금 상승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로봇주 또 제약바이오 이런 많은 섹터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전략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용준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투자올림픽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에 접어들었지만 이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